학생이 힘들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학부모님의 뭐 요구사항이나 상당히 좀 힘들어 이런 경우는 없죠? 근데 학원에 한두 명씩은 아마 있을 거예요. 힘들게 하는 아이들이. 맞아. 특히 제가 제일 힘든 학생은 산만한 아이들. 아하. 자기 고집 세서 이제 얘기를 해도 안 듣는 아이들은 진짜 저도 가르치다가 힘 빠지는 맞아. 때도 많고. 주로 남학생들이야? 네. 여학생들 많이 없고. 여학생들은 잡히죠? 요즘 어디서 그렇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배우는지. 학교에서 배우겠죠. 저는 이제 아이들이 항상 이제 순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말 대답할 때마다 조금 좀 머리 한 대 맞은 그런 그렇지. 기분? 그러니까 예전에는 선생님과 학생의 그런 관계였다면 이제 약간 학생이 고객이 되는 것 같은 느낌? 네. 내가 약간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교육 서비스를 해주는, 제공을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날 때가 있지, 그지? 그쵸. 애들은 한 번씩 나 이 학원 안 올 거라면서. 다른 학원, 협박 비슷하게. 학생의 입장에서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다른 학원 가면 돼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엄청 상처되겠다. 약간, 하죠. 이 아이 입에서 이런 얘기가.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뭐 상사, 원장님하고의 그런 마찰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이게 이제 개인적인 성격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교육관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거든. 원장님하고 이게 안 맞으면 어떻게 되나? 뭐 지금은 너 잘 맞으니까 지금 뭐 2년 가까이 이상 일을 하고 있겠지만, 원장님하고 뭐 여러 가지 성격적인 부분에 안 맞을 경우, 그다음에 교육 철학이 좀 안 맞을 경우는 어떻게 해? 뭐 소신대로 가? 아니면 그래도 원장님이니까, 원장님 학원이니까 그쪽에 최대한 좀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야? 전 반반이에요. 나름 고집이 있구나. 절대 100% 굽히지는 않아. 왜냐면 저도 이제 가르쳐 왔던 그 교육이 그 방식이 있는데 그거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아마 부자연스러워. 네. 너도 억지로 그 맞춰준다는 게 아마 학생들한테 부작용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원장 선생님이 이렇게 뭐 티칭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있거든요. 그러면 수능을 하죠. 일단. 그 티칭이 맞겠다 싶으면 제 티칭과 섞어서 그렇게 교육하기도 하고 제가 또 의견을 제시하기도 해요. 그러면 원장님 또 그것도 한번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도 하고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라든지 아니면 소통을 많이 하네. 네, 소통을 일단 제일 많이 하긴. 원장님하고 전임 강사들이나 파트타임 선생님하고 같이 회의도 좀 많이 한다고 그때 네가 얘기를 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 많이.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 편이야? 학원에서? 아니, 너네 학원이 조금 특수하게 원장님 그쪽에 관심이 많고 개선할 뭐 내용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같이 회의하는 편이야? 저희 학원이 좀 그런 게 아닐까요? 요즘 학원 홍보하는 거지. 같이 일하는 뭐 동료? 네. 강 선생님하고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누구 하나 너무 느릿느릿하거나 계속 뭐 핸드폰만 만진다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일단 휴대폰을 만질 시간이 없고. 그렇지. 내 생각이. 아이들이 계속 오면. 그렇지. 정신없지. 정신도 없고, 저희가 휴대폰을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 아이들이 와서, 왜 저희는 휴대폰 못 만지면서 선생님은 만지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게 안 만지게 되고, 그치. 다른 선생님이 이제 행동이 느리시거나 하면, 제가 그냥 빨리빨리 하는 스타일이고, 네. 지적은 안 해? 네. 왜냐면 괜히 그것도 선생님한테 좀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원래 느리신 분인데 그게 또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고 제가 원장 선생님이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딱히 어쨌든 그건 그쪽 선생님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전임 강사나 아니면 어떤 우리 파트타임 선생님들이나 일을 하다 보면서 되게 많이 힘든 게 학생일 것 같아. 맞아요. 학생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가장 크지 않을까. 그리고 더 큰 스트레스는 학부모님들이 또 상담을 요청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불만 사항에 대해서 토로를 하실 때 제일 힘들 것 같은데 어떤 학생들이 가장 가르치기 힘들어? 더딘 아이들. 배움이 더딘 아이들. 아니 너도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잖아. 저도 빠른 편은 아닌데.
레슨 할 때 대답은 네 하는데 약간 눈이 풀려있어? 풀려있거나 좀 멍 때리는 아이들 보면 방금 얘기해서 물어봤는데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엄청 힘들어. 그러니까 집중을 안 하는 거구나. 그렇죠. 의욕도 없고. 그러니까 너는 오히려 막 산만하고 그 컨트롤 안 되는 애들보다는 의욕이 없고 집중 안 하는 아이들 네. 더 가르치기 힘들구나. 네, 너무 힘들어요. 그럼 너는 그만큼 네가 학생의 그 지도할 의욕이 있으니까 그게 힘든 거 아니야? 네. 한 얘기했는데 몰라. 알았어. 다음 해갖고 와. 이렇게 숙제 내줄 수도 있는데 너는 계속 알아들을 때까지 집요하게. 네. 그 저는 항상 아이들이 음표를 모를 때도 집에 가기 전에 5개 문제 다 맞추면 집에 집착을 하는구나. 네. 물론 뭐 좋은 선생님이긴 한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해주기 힘들 수 있지. 부모님들이 음악 피아노 학원을, 음악 학원을 보낼 때 어떤 이유에서 보낼까라고 항상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 내가 이제 학부모가 되다 보니까 과연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아이들이 학원을 갈 때 그 기대치가 있단 말이지. 왜냐면 학원은 다 달라. 내가 좀 얘가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학원이 있고, 어떤 학원은 그냥 가서 재밌게 놀기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떤 학원 같은 경우는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왠지 좀 불안한 마음에 보내는 학원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마 학부모 성향에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내가 지도를 했었을 때 아이가 우선 재미가 먼저인지 아니면 정말 교육이 먼저인지 참 갈등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맞아요. 너는 그게 어느 정도 학생들 따라서 조금 다르게 그 판단을 해? 아니면 어느 정도는 좀 기본 철학이 좀 있는 건지? 저는 사실 아이들 가르치면서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이 아이를 흥미 유발을 시킨 다음에 이제 교육을 해야 할지. 정답을 못 드리고. 정답은 없지. 정답은 없고. 그리고 학생이 원하는 거, 또 학부모님이 원하는 게 또 다 다르기 달라요. 때문에 정답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네, 찾기가 맞아요. 쉽지가 않고. 근데 나는 굳이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한다면 나는 우선은 기본은 흥미. 재미가 난 먼저 된다고 보거든.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 기술을 알려주는 것은 늦지 않다. 물론 시작부터 아이가 정말 천재성이 있고 또 학부모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서포트를 해주신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요즘 학생들이 예체능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예술가 입장에서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니냐, 가볍게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나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 우선 예체능은 즐거워야 돼. 입문하는 학생들, 그다음에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음악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편견이나 그다음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그게 가장 먼저인데, 선생님들 학원 입장이다 보면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말 안 듣고 그러면 짜증이 나고 또 화도 나고 아까 얘기했는데 또 못 알아듣고 또 질문도 하고 당연히 짜증이 나고 화가 나겠지. 우리 좀 선생님들이 좀 다시 한번 아이들의 그런 흥미와 재미를 좀 유발시키는 교육이 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 내 얘기를 더 많이 했네. 만약에 학부모님 중에서 우리 좀 나중에 또 그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좀 과도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원장님이 있을 수 있잖아. 너 입장에서. 학부모님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실력이 늘지 않는다거나 자기가 봤을 땐 천재인데 얘가 여기만 오면 이 학원을 다닌 다음부터 실력이 안 는다거나. 아니, 모든 학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이 천재라고 생각하거든. 맞아요. 너는 어떻게 대처를 해? 좀 정확하게, 정직하게 얘기하는 편이야? 아니면 좀 돌려서 얘기하는 편이야? 전 정직하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사실 어머님들이 저희 아이가 잘하는 아이인데 라고 하시지만 아실 거거든요. 아이들이 자기 아이가 어느 부분이 예를 들어서 아이가 집중이 짧거나 그런 경우에는 자기 아이가 집중이 짧은 걸 어머님이 아시지만 부정하고 싶으신 거거든요. 인정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어느 부분이 지금 부족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저희가 이렇게 지도 중이고 이런 식으로. 그럼 학부모님하고 상담을 할 때는 원장님하고는 상의를 사전에 안 해? 물론 어떤 상담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전임 강사다
나름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상담하는 거는 원장님하고 생각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들이. 뭐 주로 원장 선생님이 하시긴 하시지만 주로? 어쨌든 원장 선생님도 좀 소신 있게 말하시는 스타일이셔서 아이가 따라오질 못하는데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참 그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사실대로 적나라하게 얘기를 네.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또 아니어야 될지는 참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어쩔 때는 지금은 많이 아이가 뭐 더디기도 하고 좀 둔한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지나서 느는 애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참 그런 거 왔었을 때는 너무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것도 또 정답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 학원 강사로서 또 일을 하다 보면서 여러 가지 고충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또 반대로 또 보람되고 만족감이 높을 때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어쩔 때 가장 보람을 많이 느끼니? 아이들이 실력이 확 늘었을 때. 참 맞아. 네, 실력이 확 늘고 또 선생님 저 피아노 이거 집에서 연습해 올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책을 들고 간다던가. 의지를 보여주는. 네, 의지 보여줄 때는 잘 가르쳤구나. 원래 안 그랬던 애가 특히. 네, 그치? 네. 그런 학생들이 근데 좀 많이 있나? 있어요. 아 그래? 난 잘 가르친다는 얘기지. 그런 학생은 어떻게 바꾼 거야? 어떻게 뭐 교육법이 있어 따로? 계속적으로 이제 시키기도 했었고 집에 가기 전에 퀴즈 5개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약간 요렇게 수업을 진행하니까 아이들이 약간 무의식적으로 이제 4분음표 이렇게 딱 찌르면 나오게끔. 어떻게 보면 약간 분위기도 중요한 것 같아. 시작부터 이 학원은 난 집에 가기 전에 선생님이 꼭 이런 건 질문을 하는구나. 처음에 스트레스였겠지만 남들이 다 하니까. 네, 이제 즐기죠. 근데 안 하다가 갑자기 하라 그러면 아이들이 많이 힘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장난삼아. 장난식으로 이제 아이들이랑 장난치면서 물어보고. 그럴 때는 이제 뭐 맞추면 사탕 하나 준다. 동기부여도 하고. 네. 글씨를 모르거나 저학년 중에 아직 1, 2, 3, 4, 5도 잘 모르거나 나중에는 제가 시키지 않아도 도레미파솔 개 이름을 다 읽고 악보를 다 볼 줄 알고 이럴 때는 엄청.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선생님은 이 학원 강사로서 참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성격 유형이 좀 있어요? 소심한 선생님은 안 될 것 같아요. 아하, 소심하면 좀 힘들 것이다. 네네. 어떤 이유에서? 왜냐면 소심하다는 얘기 좀 꼼꼼하다고 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해서 그게 소심한 거지만. 교육적인 그런 철학이나 이런 거를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어야 되고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간간히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치. 저희 아이 잘하고 있나요? 뭐 지금 뭘 배우고 있나요? 어떤 바이엘에서 어떤 걸 배우고 있죠?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거든요. 당황하지 않고. 조금 더 적극적이고 네. 또 좀 쾌활하고 활발한 네. 그런 선생님이 성격이 잘 맞을 거죠. 그렇죠. 또 아이들 흥미를 유발시킬 때도 이렇게 나긋나긋하신 분보다는 조금 같이 장난도 쳐주고 얘기도 들어주고 좀 아이들하고 또 잘 어울릴 수 있는 선생님. 네. 그렇죠? 그래야 아이들도 저희한테 다가오는 게 편하고 같이 수업하기가 조금 더 편하죠. 좀 무서운 선생님 있고 네. 또 조금 친근하게 네. 이제 다가가는 그런 선생님이 있을 텐데 둘 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 저는 두 분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두 가지가 필요한 거야? 아니면 두 분 다 따로따로 각각의 성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상할 것 같아. 무서웠다가 갑자기 친근해졌다가 또 무서울 것 같아. 학생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따로따로 있는 게 낫나? 저 같은 경우는 그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 아 그래. 그러니까 무서울 때도 무섭게 하고 네. 또 친근하게 다가갈 때 친근하게 왜냐면 다가가고. 너무 이렇게 아이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도 좋지만 너무 아이들한테 편하게 대하면 이 아이들이 저를 선생님이 아니라 약간 기어오른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나는 이 선생님한테 때를 써도 되고 그런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 저는 약간 편하게 대해주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딱 잘라서 얘기할 때. 무서울 때 무섭게. 예를 들면 제가 너무 편하게 이제 대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 이제 딱 들어가면 레슨 할 때마다 항상 장난을 쳐요. 저는 약간 할 때는 하고 놀 땐 놀고 요런 주의라서 확실하게. 항상 아이들한테도 그거를 강조를 하는데 제가 너무 편하게 대한 아이는 저를 너무 편하게
거니까 레슨 할 때야 저랑 레슨 하는 게 좋죠. 그치.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근데 레슨 할 때는 딱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아이들이 이렇게 무릎에 자꾸 기댄다던가 막 장난을 앵긴 애들 친다던가 있잖아요. 때를 싫다고 때를 쓴다던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양면성이 좀 네, 중요하다.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도를 하면서 좀 기억나는 학생이 있는지 에피소드? 그 고등학생이 왔었는데 뭐, 전공을 하고 싶다고 왔었거든요. 근데 약간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조금 기억이 남아요. 많이 못했어? 그 아이는 전공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이게 돈이 너무 많이 금전적인 드니까 부분. 부모님이 이제 반대를 하셨던 거죠. 근데 이 아이는 너무 하고 싶으니까 또 사춘기도 왔고 그래서 이제 반항 이 시기를 겪고 있었던 거죠. 전공을 하겠다고 왔는데 약간 저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 아이 입장에서는 사실 전공생 준비하는 시기가 많이 늦거든요. 그렇지. 고등학교 이제 3학년이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 학생이 조금 기억이 남죠. 그래서 어떻게 좀 계속 그 전공까지 잘 공부했어? 하고 있는. 지금도? 오, 대단하네. 왜냐면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의 형편을 구체적으로 모르거든. 그러니까 자기 꿈을 이루고 싶은 그 강렬한 모티브가 있긴 한데, 이제 학부모님 입장에서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그렇죠. 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마찰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좀 많지, 나도. 오늘 영상이 학원 강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장현준 게스트 오늘 촬영 협조해 주신 거 다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